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파이썬 제어문 중에 for를 이용한 반복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ello라는 애를 반복해서 출력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해서 만약에 10번 반복을 하겠다. for I in range 10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 i라는 변수를 10번 반복을 하겠죠. 예, 반복을 할 건데 그때 뭐를 반복을 해서 출력을 할 거냐, hello라는 애를 반복을 해서 출력을 할 거다. 네, hello라는 애를 반복해서 출력을 해봅시다. 요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우리가 뭐 예상해보면은 그냥 hello라는 애가 10번 반복돼서 출력이 되겠죠. 그쵸? 10번 반복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네, 10번 반복이 돼서 출력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레인지라는 애를 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된 거냐라고 한다면은, 0부터 9까지의 값이 반복돼서 실행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0부터 9까지의 수가 반복돼서 실행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요렇게 뭐 테스트를 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요렇게 뭐 이쪽 숫자를 반복하는 숫자를 엄청 크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은 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서 실행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아차 싶으시죠. 이제 나 멈추고 싶은데 이거 숫자 너무 크게 한 거 아닌가, 내 컴퓨터 망가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없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실행이 되는 경우 뭐 끝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내 중간에 임의로 멈추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쉘 부분 있죠. 파이썬 이 쉘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C를 누르시면은 강제 종료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 구문, 이렇게 임의적으로 반복 구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반복되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멈춰줄 때 컨트롤 C를 눌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경우 컨트롤 C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종료를 시킬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for문이나 if문이나 while문 같은 걸 쓰시다 보면은 무한 루프라고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계속 도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강제적으로 이제 멈춰주기 위해서 이런 쉘 창에 클릭을 하신 상태로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강제 종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복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 구문들을 봤으니까는 몇 가지 테스트 더 해가지고 실제로 반복 구문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블록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프린트를 하는데 지금 3번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죠. 프린트 100, 그리고 프린트 200, 그리고 프린트 300.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기 전에 좀 같이 쓰면서 얘네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보시면은 네. 같이 볼게요. 우선은 좀 써볼게요. for I in range 3, 그리고 4칸을 띄어쓰고 프린트 100, 그리고 프린트 200,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프린트 300 얘를 지금 실행을 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각각을 보면은 레인지 3, 즉 3번 반복을 하겠다 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얘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0, 1, 2가 차례대로 반복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i라는 애가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반복을 하면서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문이 뭔가 반복 실행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들여쓰기가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돼 있죠. 따라서 우리가 블록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은 프린트 100과 프린트 200이 블록으로 구분이 돼서 요 반복 조건 동안에 실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그럼 i라는 애가 0 값을 받아서 프린트 100이 출력돼서 100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들어갔더니 200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200이라는 애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요 블록이 이제 끝나게 됐죠. 블록이 끝나게 됐으니까는 요 반복하고자 하는 구문은 모두 반복이 끝났고, 그러고 나서 요 반복문을 끝내려고 봤더니 요 i라는 변수의 값이 아직 1과 2라는 값이 남아 있어요. 그쵸? 따라서 요 포문이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i가 1 값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i가 1 값이 들어가 가지고 다시 좀 색깔을 바꿔서 나타내 볼까요? i가 1 값이 들어가서 다시 요 100 값이 또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200 값이 출력이 될 거고, 다시 포문을 끝내려고 봤더니 i라는 변수가 아직 2라는 값이 남아 있다. 즉 i가 2 값이 또 들어가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i가 2 값이 또 들어와 가지고 또 100이라는 애가 출력이 되고 200이라는 애가 출력이 되고, 요 포문을 끝내려고 봤더니 요 변수 i가 반복해야 되는 변수 값들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요 포문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나와 버릴 수가 있겠구나, 종료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료하려고 봤더니 여기 마지막 부분에 3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i 0, 1, 2를 통해서 반복되는 구문은 끝났고, 그 뒤에 있는 프린트 300이라는 애가 출력이 돼서 300 값이 출력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거는 포문을 통해서 반복이 되는 애고, 얘는 포문 바깥쪽에 있는 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얘를 좀 줄이고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시면은 100, 200, 그리고 100, 200, 또 다시 100, 200, 그리고 3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왜 요런 결과가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요런 구문에 대해서 그냥 실행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3번 반복을 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면 그 3번 반복이 i가 0 값이 들어가서 요 블록된 부분을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 끝내려고 봤더니 i에 대한 그 반복해야 되는 그 값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는 그 남아 있는 값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실행을 한 거고, 모두 요 변수에 대해서 i라는 변수가 반복해야 되는 값들을 모두 실행하고 나면은 요 포문이 끝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요 블록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즉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값이 있으므로 걔가 마지막에 출력을 하고 끝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문에 대해서 사용 블록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 기능을 통해서 도형 그리는 것을 좀 해볼까 해요. 우리 어떤 걸 할 거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를 하나 불러와 볼까요? 지금 우리 파이썬 코드 폴더 안에 우리가 첫 시간 첫 주 차이에 이제 삼각형 사각형 그리는 코드를 작성을 해봤잖아요. 걔를 불러오시면은 네, 요런 애 기억나시나요? 지금 얘를 할 때 너무 귀찮았어요. 예, 앞으로 100칸 가고 나서 100픽셀 가고 나서 120도 그 회전시킨 다음에 또 앞으로 100픽셀 가고 또 120도 회전시키고 또 100픽셀 가고, 지금 똑같은 구문이 얘네들이 지금 3번 반복을 했죠. 사각형 그리는 거에선 똑같은 구문이 지금 4번 반복을 했고, 그럼 얘네들 계속 반복을 해주는 이런 애들을 할 때 우리가 반복문을 써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코드 작성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얘를 바꿔줄 거냐, 이 코드는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는 save as 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for test 하고 뭐 아무 이름이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파일 이름 잘 바뀐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꿔볼게요. 반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꿔줄 거니까는 for I in range, 얘 같은 경우 3번 반복하면 되죠. 뭘 반복을 할 거냐, 콜론 꼭 찍어주시고, 지금 반복되는 구문이 요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반복을 할 거다. 네, 요렇게 지금처럼 만약에 요렇게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블록이 지금 t forward 100까지만이 블록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0 한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즉 앞으로 300 픽셀만큼 간 다음에 120도 회전해주고 끝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삼각형을 그려줄 거니까는 탭이나 스페이스 4번을 눌러서 그 들여쓰기를 잘 해주시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록 구분을 잘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앞쪽에 반복되는 거 필요 없죠? 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꿔볼까요? for I in range, 이번에는 4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는 range 4를 해줄 거고, 반복해주고자 하는 구문 요 2줄 갖고 와가지고 붙여넣기 들여쓰기 잘 해주시고, 요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삼각형과 사각형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쵸.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원까지 잘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했듯이 이렇게 단순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반복문, 포문 같은 거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훨씬 용이하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문에 대한 예제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포문, 이제 좀 그럼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구구단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구구단 어떻게 만드냐? 그 뭐 스크립트 창 아까 작성하던 거 주석 처리 그냥 하고 여기에다 이어서 우리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구단 3단 만드는 코드 한번 작성해 볼까요? for I in range 3단 만드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뭐 3일은 3, 3일 6, 3, 3은 9 해가지고 3, 9, 27까지, 즉 1부터 우리가 9까지를 이제 반복을 해야 되니까 10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변수 이름을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을 뭘로 할까요? 뭐 3단이니까는
3RDM 이렇게 할까요? 3RDM이라는 애를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3 곱하기 %d %d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정수형을 나타내주는 애였죠? 예,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 %d에 들어가는 값은 그 뒤쪽에다가 % 넣어주시고 나서 우리가 쓰면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i라는 애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뒤쪽에는 3 곱하기 i 값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i라는 변수가 1부터 9까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문자 열은 출력되고자 하는 값인데 그냥 3 곱하기 %d 요 i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두 번째 값에는 두 번째 %d에는 요 i에다 3 곱한 애가 여기 들어가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요 3 곱하기 %d는 그냥 내가 어떤 i 들어가고자 하는 i 값, 그냥 여기에 1 값이 들어가면 그냥 3 곱하기 1이라는 문자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애고, 실질적으로 계산되는 애는 요 뒤쪽에서 계산이 돼서 이 뒤쪽에 두 번째 있는 %d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 3rdm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변수에 숫자부터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출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썰드로 바꿔볼까요? 썰드 그냥 네, 썰드로 바꿔보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3 곱하기 1은 3값, 3 곱하기 2는 6값, 3 곱하기 3은 9값,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에 들어가는 %d는 실질적인 i 변수 값, 변수 i에 대한 값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d가 실질적으로 3을 곱해준 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3일은 3, 3일 6 해가지고 한 줄씩 계속 얘네들이 실행을 할 때마다 한 줄씩 줄바꿈을 해주잖아요. 요 줄바꿈을 만약에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 프린트를 하실 때 하나를 더 옵션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쉼표를 하시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 하시고 그 다음에 AND를 넣어주신 다음에 요 그 문자열 하는 따옴표, 큰 따옴표 사이에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호, 뭐 그냥 요렇게 한 칸 띄어서 놔두면은 얘네들이 그냥 띄어쓰기가 돼요.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면은 3 곱하기 1은 3,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지고 3 곱하기 2는 6, 또 한 칸 띄어지고 3 곱하기 3은 9,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아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 칸씩 띄어져서 한 줄로 쭉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구분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이런 슬래시 표현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네, 요렇게 각각의 계산된 거 다음에 슬래시 하고 또 다음 거 계산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내가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줄바꿈을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AND는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호나 아니면 띄어쓰기 요런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3단의 9구단 3단에 대해서만 본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럼 2단부터 9단까지를 한 번에 출력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단부터 9단까지. 지금 3단에 대해서는 임의로 3을 곱해가지고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곱해줬었죠. 네. 그러면 요 임의로 곱한 3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뭔가 또 반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부터 9단까지를 볼 거니까 2단부터 9단까지 볼 거니까는 요 3 곱하는 3에 해당되는 부분을 뭔가 포문을 하나를 더 써서 2부터 9까지 반복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 해볼까요? for I in range 지금 2단부터 9단까지를 볼 거니까는 2단부터 9단까지 즉 10까지를 써주시면 9단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콜론 써주시고 또 하나 더 반복을 해서 for j in range 이번에는 그 안쪽에 얘는 뭘까 반복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i라는 애는 단수를 의미하는 거 2단 3단 5단 뭐 9단까지 의미하는 거고 j가 의미하는 거는 그 각각의 단에 곱해지는 수, 즉 1부터 지금 9까지 곱해줘야 되니까는 10 요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하고 나서 그럼 프린트는 뭘 할 거냐. 프린트는 그냥 아까처럼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i랑 j를 곱해주는 애로 우리가 출력을 하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놓고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네, 뭐가 쭉 나오죠. 한번 보면은 2, 4, 6, 8, 10, 12, 14, 16, 18 즉 2단에 대한 값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3, 6, 9, 12, 15, 18, 21, 24, 27 3단에 대한 거 나온 거죠. 그럼 마지막은 9단인가 확인해 보면은 9부터 81까지 9단에 대한 값 잘 나온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좀 불편하시죠? 이게 한 줄로 쭉 나오니까는. 그럼 나는 아까처럼 아까 여기 배운 것처럼 옆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end를 써주시고 end는 그리고 그 큰 따옴표를 열어주시고 그냥 스페이스로 구분을 합시다.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옆으로 한 줄로 쭉 써지게 되겠죠. 네, 아까랑은 다르게 옆으로 한 줄로 쭉 써져요. 요렇게 하니까 조금 단수 구분은 조금 편한데 요렇게 전체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편한데 각각의 단수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네들을 반복을 할 때 요 1부터 9까지 곱해주잖아요. 1부터 9까지 곱해주는 반복 구문이 지금 요 구분이 될 거고 그거를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줄바꿈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 블럭에 해당되면은 계속 이 반복 요 j가 반복이 될 때마다 뭔가 실행이 될 테니까는 요 반복 구문이 끝났을 때 요 j가 1부터 9까지 모두 곱해지고 났을 때 그때에 내가 줄 바꿔주고 싶다 프린트 해주시고 우리가 줄 바꿈은 뭐였죠? 역 슬러시 n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줄 바꿈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죠. 요렇게 하게 되면은 1부터 9까지 곱해준 다음에 줄 바꿔주고 나서 i가 3값이 들어가고 1부터 9까지 곱해준 다음에 줄 바꿔주고 요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2단 하고 나서 줄 바꿔주고 3단 하고 나서 줄 바꿔주고 8단 하고 나서 줄 바꿔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보기 좋은 9구단 만드는 계산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꼭 지금 각자 생각을 꼭 해보세요. 지금 요 구문에 대해서 제가 요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요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9구단 구문에 대해서 i가 2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j는 i가 2가 들어가고 j는 1이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나오고 j는 2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나오고 요런 식으로 각각을 구문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꼭 해보세요. 하나만 제대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4가 3개가 나오고 4개가 나오던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포문에 대한 기본적인 구문 사용법과 조금 응용된 예제들에 대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